일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강사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사님은 지금 강수이시고요. 노바 건축사무소 대표이십니다. 설계를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목적 건물주택 이사시고요. 서울시 공공건축과 거기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공공건축과 그 다음에 서울시 강북구 마을건축과 등등 그리고 현재 경희대학 건축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 교수님은 우리나라 서울시 최초의 도시재생 사업 때부터 많은 프로젝트에 관여하시고 작품도 쓰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의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좀 보람 있는 강의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요. 강의 시간은 총 90분입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70분이고 20분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질의응답하는 걸로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오늘 정주 활력 공부에 하시다 분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오늘 긴급 임시회의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끝나면은 가지 마시고 정주 활력 공부 소속되신 분은 이 자리에서 좀 남아서 한 20분이면 회의가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까지 마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승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크를 잘 안 쓰는데 마스크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들을 것 같아서. 마침 저는 건축가고요.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하는 일은 집입니다. 주택을 20년 넘게 공부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제가 이 도시재생 관련된 이 마을 단위에 대해서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어찌하다 보니 제가 처음 이제 골목길 재생이라는 주거 환경에 서울시에서 제가 최우선 먼저 했더라고요. 제가 우선 한지는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거나 또는 제가 한 그곳이 선진지가 되어서 답사하시는 분도 계셔서 실제 제가 그걸 설계한 장본인이어서 제가 경험한 2개의 프로젝트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100파트 정도 되는데 다 그림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목산동 도시센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어저께 여기 정보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들어졌고요. 지금 서울에서 재래시장이 이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실으면 마트를 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마트는 가면 편하긴 하나 계산할 때 아주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제가 어제 얻어서 잠깐 보고 오늘 아침에 마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정주 환경 개선이 가장 중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2개의 프로젝트를 제가 수행한 프로젝트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성북구 장이동입니다. 그래서 장이동에 감 있는 마을 장이 연주한 건물인데 감이잖아요. 희한하게 제가 이 마을을 이렇게 여러 번 답사를 하다 보니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집마다 다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좀 희한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재생 센터장님이 박항룡, 지금은 서울시에 가 계시는 단장님이 센터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었다고 해서 강북 지역에 생각보다 감이 잘 되는 거였어요. 각 집마다 감이 다 있어서 이름을 제가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감 있는 마을 장연지항로. 자,
간단하게 앞에 개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주민과 공공이 함께하는 주거지 재생과 집수리. 지금까지 이제 서울에서는 거의 80년대, 주로 서울이죠. 80년대는 합동 재개발을 했다면 90년대 재건축 재개발로 오래된 노후화된 주거지나 아니면 농경지나 이런 걸 깔아뭉개고 아파트라고 하는 걸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본격화돼서 이제 뉴타운이 만들어지면서 이때부터 요 사이가 아파트는 거의 로또였죠. 사면 2배, 3배 막 올라갔으니까. 과연 이것이 주택에서 우리가 정주의 목적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거였느냐, 투자를 위한 거냐라고 하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런 과열이 있지만 아마도 투자가 훨씬 높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지금은 아는데 얼마 전까지는 공익광고에 보면 젊은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뒤에 저같이 이제 늦다리가 하나를 타요. 근데 이제 여성이 앞에 있고 제가 뒤에 탔다가 여성이 이제 엘리베이터 앞문으로 가고 뒤에서 기다려요. 문이 열려요. 몇 층에서 내려요. 여성이 이제 쭉 복도로 따라 걸어가는데 제가 뒤를 똑같이 걸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옆집 아저씨. 이게 아파트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공동주택을 만들 때는 원래 목적은 이게 밀도를 높여가지고 층층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공동체가 자연히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 입구부터 차단이 되죠. 몇 호 갑니까?부터 차단이 돼서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죠. 지상은 거의 자동차 없고 다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하로 차를 몰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차 대고 엘리베이터로 자기 층으로 올라가서 끼치잖아요.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잘 만들어진 1층에 공원이니 놀이터니 이거는 누구 거냐? 할머니, 할아버지, 강아지, 손녀, 손자들 것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자, 이것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갖고 있는 병폐이고 이것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뉴타운이 재정적으로 유리하고 노후화된 건물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이게 탄생을 하는 것이 좋은 반면에 역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실례로 지금 가끔씩 보면 경복궁 옆에 북촌이라고 하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옥이 잘 되어 있는 거기는 되게 좋잖아요. 거기 땅값이 압구정만큼 비싸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게 1990년, 80년대부터 거기를 보존하는 운동이 생겨서 30년 만에 그 지금 모습으로 계속 보존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과거의 거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 지금 단독주택에 있는 거나 다가구 다세대를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로 다 세우는 게 나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저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주거군들을 유지하는 게 나을 거냐? 저는 유지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장 도시 정비 사업에서 이제 서울시 이제 주거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죠. 물리지배 한계 전면 철거해서 재생으로. 거기에는 공동체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재생입니다. 지역 자원 활용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것들이 이제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주거지 관리 정책 변화는 전면 철거 재개발 중심에서 다양한 재생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단위 재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재생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주거 재생 활성화 지역이 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방식으로 개발을 하도록 국가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 지금 서울시의 이제 뉴타운이 많이 지정이 되었지만 393개소는 해제가 됐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만들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해제를 시키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뭐야 이거 낙후되는데 뭘 나는 지금까지 여기서 뭔가를 혜택을 받고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새로운 아파트로 내가 새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과연
그 낙후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새로 지은 뉴타운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돈을 더 보태거나 아니면 그걸 이미 누군가가 가진 자가 그거를 소유하고 새를 사시던 분이 또 다른 새로 쫓겨나야 되는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 상황이 많지요. 그래서 노후주택에 따른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하게 되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 많이 좀 부족하지요. 기반에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가 전기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대규모의 그런 재개발 사업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전략은 다양한 맞춤형 재생으로 함께 성장하고 그 다음에 민간 주민 참여로 재생 주체가 확대되는 체감과 지속적인 그러한 개발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도시 재생 사업의 유형이 다양한 여러 가지인데 결국은 이겁니다. 지속 가능한 지원 사업으로 유형이 지원한 게 도시명 활력 프로젝트, 지역 주체 역량 강화, 지역 재생 전문관, 공공 디벨로퍼 역할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를 시켜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육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도시경제 기반형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법정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비법정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링크를 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센터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걸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정책 변화는 노후주거지에서 저이용 저개발 중심 지역, 그 다음에 세대 낙후된 산업 지역, 역사문화 특화지역 등등등 해서 이 부분을 발굴해내고 그 다음에 계승하거나 보존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고 지역에 가장 적합한 부분을 맞춰서 하는 곳이 이제 지역재생센터에서 가장 골머리롭게 아프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 현황은 2019년 5월 기준으로 본 163개소입니다. 그래서 쭉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 사업의 영역 부분으로 보면 일단 여기 보면 이게 중간 영역과 사적 영역이 있고 사회적 영역이 있는데 뭐 집수리나 이런 아주 작은 소규모 단위는 이제 사적 영역이고요. 중간 영역은 이제 거주자가 서울시이고 사회적 영역은 이제 서울시에서 주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래요. 그럼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거고, 고쳐 살고 싶어요. 간단하게 하면 집수리고, 좀 면적을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되고, 옆집하고 공동개발 할래요. 그럼 협정지역에서 또 굉장히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할 수도 있고, 새로 짓고 싶어요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협정도 있고, 가로수길 정비사업도 있고, 소규모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적극 활용을 하게 되면 윈윈하는 거죠. 용적률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면적도 더 키울 수 있고 등등 지금 이제 법규적인 제한을 완화해서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하시는 분들은 센터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무언가를 훨씬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 변화는 일단 이렇게 지원을 하면 2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가품주택이 있기도 하지만 돈이 없는 건 어떡하니 하면 굉장히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거가 있습니다. 정말 거의 뭐 이자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가품주택 사업의 한 일환이고요. 이자 지원은 재생지역일 뿐 0.7에서 0.9가 거의 없는 거죠. 일반 지역은 2% 이자 보전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실제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니 이거는 별개 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또는 이 센터에서 좀 구하고 링크를 해서 이 가kum주택을 같이 링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도 링크해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kum주택의 이제 개발적인 거를 이제 도식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성능 개선입니다. 집에 대한 성능 개선이 가장 우선시되는 거는 우리가 따시고 등 따시고 비 안 새면 좋지 않아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과거의 집들은 단열이 굉장히 나약합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패시브라고 하는 정도만큼의 단열 성능이 많이 강화되어서 법적으로 무조건 신축되는 건 그만큼 단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의 손실로 보면 가장 손실이 많은 곳이 지붕인데요. 지붕 우리가 뜯어보기 전까지 잘 모르지만 오래된 구옥 같은 경우는 지붕의 지붕 틀이 거의 목재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뭐 기와나 이런 것들이 걸쳐보면 안에가 거의 대부분 많이 부패되어 있거나 이게 좀 이렇게 상한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로 해서 누수가 생기고, 누수가 생기면 안 좋은 거는 곰팡이가 피는 거죠. 곰팡이 피면 안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메주를 띄우는 푸른 곰팡이는 건강에 좋지만 얘는 검은 곰팡이거든요. 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굉장히 안 좋은 균입니다. 이거는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균은 세 가지가 만족되면 굉장히 번식력이 세집니다. 첫 번째는 온도고요. 사람이 사는 비관 온도는 얘네들 땡큐예요. 두 번째는 영양분. 얘네들 영양분은 우리 비듬 이런 먼지 이런 게 얘네들 영양분이고 사람 사는 거 무조건 다 있어요. 세 번째는 습기예요. 적절한 습도가 있거나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말라 죽이려면 습기를 없애야 돼요. 사람이 사는데 두 가지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습기를 없애는 방법은 결로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집이 건강해지고 공기질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 그럼 어딘가에 벽지에 모서리를 뜯어보니 거기 항상 있죠. 우리 이사 갈 때 지금이야 뭐 가구들을 다 이제 옛날에는 이사하려면 가구들을 다 날라야 되잖아요. 일단 안방에 그 큰 장롱을 딱 꺼내면 코너에 곰팡이 쫙 껴있잖아요. 이게 코너에 열이 잘 차단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실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 거라서 기밀하게 만들고 단열 성능을 높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성능을 높이는 게 첫 번째는 단열 보강이고 두 번째가 창호. 지붕보다 천장은 우리가 뭐 지붕을 어떻게 해결하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열이 제일 많이 빠져요. 그 중에 창문, 유리창. 지금은 유리창을 막 상중유리 이렇게 쓰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한 겹 유리를 두 겹, 이게 두 겹이잖아요. 복층 두 겹이라 해야 되는 이 사이 빈틈으로 실리콘을 막 쌓았는데 이 빈틈으로 사람이 새요. 이건 틈새바람 뭐 얘기하지만 일로 진짜 황소바람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밀하게 만들면 그만큼 성능이 올라갑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 한 60% 정도의 습기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결로라고 하는 거가 60도의 온도에서 차가운 벽에 만나면 물기가 적히는 게 결로잖아요. 우리 시원한 사이다나 맥주를 딱 여름에 밖에서 딱 먹으면 옆에 물이 쫙 흐르잖아요. 그게 결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점,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찬 벽에 탁 만나는 순간에 물기가 생기는 거니까 특히나 결로는 겨울에 많이 생기고 곰팡이도 겨울에 많이 핍니다. 여름에는 환기를 잘 시키기 때문에 좀 나아요. 난 추워도 괜찮다 그러면 밖에 온도와 실내 온도를 똑같이 만들고 곰팡이를 안 펴요. 대신 춥겠죠. 그러니까 이 집의 성능을 올리는 방법은 창문, 외벽 단열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수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이런 성능을 높이는 방법과 그 다음에 내 집만 좋으면 돼가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골목 이게 좋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이런 외부 골목길과 그 다음에 그 골목에 면화 있는 면들 내 건데 뭐가 아니라 우리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골목의 경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대서 외부 경관공사, 공목공사에서 가금주택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도식으로 이게 이제 제가 설계해서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건데 이 장애동입니다. 원래 여기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철거하고 마당을 만들어드리고 대신 방들을 다 낮추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홈통, 대문, 하단, 벤치, 보도블록, 광장, 하수관, 트렌치, 그 다음에 공공 마을의 게시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모든 것들을 가금주택에서 하고 공공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저께 센터장이 보내주신 그 내용 중에 정말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 시설 사업의 그룹핑이 시장 활력으로 크게 잡혀 있고, 두 번째 마을 활력으로 해서 잡혀 있고, 세 번째 이제 정주 활력. 크게 카테고리 3개 중에 제가 주력으로 말씀드린 정주 활력인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장 활력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건 일단 주민의 그 편의와 여기에 관계된 경제적인 부분들이 커져야 이 마을 전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이벤트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여기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마을 활력에서는 청년주택 중요하죠.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 복합시설하고 앵커시설 집어넣는 복합시설이 들어가고 LH까지 끌어들여서 굉장히 대규모와 고급화되어 있는 뭔가를 만드시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사람 중심, 집수리 뭐 해서 경관에서 정주 활력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카테고리를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큰 세 개의 길을 가지고 집수리 원스톱 서비스, 사람 중심 골목길 환경, 그 다음에 통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골목길 대생에 대해서 이게 제가 첫 번째 서울시에서 했던 그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목이 더 환해진 것 같아. 깨끗해졌어요. 엄청 넓어지고 환하게 당연하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장희동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박한용이라고 합니다. 이 장희동 가꿀주택 골목은 골목으로 나와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때로는 동네 일을 같이 의논하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골목을 좀 만들고 싶었고요. 담장을 낮추면서 뒤로 한 30cm 정도 물를 수 있는 담들은 30cm를 뒤로 물러놨습니다. 그 공간에 벤치를 놓고 화단을 놓고 공간을 공유를 했고요. 공유와 배려의 정신이 이 골목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꿀주택 골목 안에 있는 성북구 우리 동네 힐센터 동동교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데크 위에서 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나가는데 너무 상쾌하고 골목길이 좋아요. 친친하고 뭐 얻었었는데 다 이제 지금 원해지고 앞집 옆집 다 인사하고 살고 옛날 시골집 같아요. 자, 조금 짧지만 거의 대부분 보여드리는데 설명을 되게 작은데요. 집이 여기 이제 A길, B길, C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180m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규모인데 연도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 지붕 형태를 딱 보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거의 한두 분의 선생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솜씨 있는 옛날에 집장수 중에 솜씨 있는 아저씨께서 지붕의 유형이 똑같잖아요. 집의 형태도 다 기역자, 니은자 중에 거의 비슷한 집이었어요. 이 사이사이에서 요게 다 감나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감나무가 각지마다 다 있었어요. 제가 항공으로 본 건 아니고 이건 나중에 다 가로 정비가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들어오고 누가 찍은 걸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이 당시에 20년대 이상 된 그 노후화 집이 거의 90%였고요. 노후 연도는 뭐 40년 이상 거의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저층 단독주택이 되고 장희동 주택의 연도는 강북구 장희동, 아니 성동구 장희동은 진짜 이렇게 개발의 손이 좀 덜 가는 곳이에요. 유형을 보면 뭐 이런 집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집은 되게 좋은 집들이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60년대 새마을주택이 있고 70년대 이제 서구에 그 어떤 우물이 들어오면서 주거 유형이 바뀐 흔히 얘기하는 프랑스풍의 불란서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2층 주택이 80년대 들어오고 이제 다가오는 주택이 이런 유형들이 현재 있는 게 장희동이었어요. 중공 연도로 보면 저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1991년, 1970년, 77년 무지하게 다 오래된 집들이죠. 이런 집들을 수리해서 다 쓰시고 계셨고요. 이 골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스토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목길에 이제 이 개선 그 전의 모습입니다. 되게 좀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협의하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듣고 수렴한 것이 거주자의 의견을 분석했더니 이만한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왔고 결국 그거를 분석을 하면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와 공공장소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좁은 골목이지만 담 높이를 조절해서 디자인해서 조금 소통을 하자. 너무 그러니까 골목이 차가 못 들어가요. 이거는 3m도 안 돼요. 2.5m, 2m, 어떤 건 1.8m. 그러니까 차가 아예 못 들어가는 골목인데,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어르신들이 계셔. 그건 움직여야 돼요. 안전확보는 뭐냐면 그게 하나가 후미진 곳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좁은 골목, 시골목 돌아가는 부분에 중고등학생들하고 담배 피고 침 뱉고 띵 뜯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 해보신 거 아니에요? 띵 뜯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나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되냐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밖에 지저분한 데는 휴지 걸고 침 뱉지만 안방에서 휴지 걸고 침 뱉는 사람은 없어요.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주거나 계도를 하면 그게 바뀌는 거고 그게 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설명드리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밝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애들이 거기 와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몇 마디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하면 돼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배수. 이건 뭐냐, 오래된 집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의 현행법은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자기 집 우수가 전부 다 이렇게 도로로 다 배출이 되고 다 불법. 지금 지어지는 건 자기 필지 안에 생긴 모든 우호수는 그 안에서 해결돼요. 근데 이건 뭐 공공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재생하는 곳의 문제점, 전신주, 통신, 이게 통신 케이블이 들어오면서부터 전신주가 난리죠. 안 쓰는 게 거의 50%일 거예요. 이런 문제. 자, 이것들을 쭉 이제 분석을 하고 기록화를 했습니다. 쭉 해서 총 18호, 19, 20호 되는 집들을 전부 다 하는데 이제 집수리, 가꿈주택 집수리를 하는 집과 신청을 안 한 집이 있어요. 요 집은 신청을 했고, 요 집이 신청을 해서 요 집이 신청을 했는데 이 집에서 하도 민원을 내갖고 너무 귀찮아서 포기하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끝까지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다른 곳에 지방에서 했던 사업과 서울 사업을 연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는 담이 높으면 되게 이 골목이 상대적으로 좁아 보입니다. 이게 낮으면 시야적으로 내려오면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은 똑같은 물리적인 폭은 똑같은데 넓어 보여요. 그리고 환해 보여요. 그거를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담을 새로 만들어 드리고 담을 30cm만 물러놓게 해주시면 거기에 원하시는 스트리트 퍼니처, 그러니까 가로형 가구를 넣어드리겠습니다. 화단을 원하면 화단, 벤치를 원하면 벤치. 근데 실제로 30cm를 물러나게 해주신 분이 꽤 있었어요. 내 땅을 왜 내줘? 이런 분도 계셨지만 그거 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상의 그대로 그 선생님 거라고 얘기를 해서 물러주시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골목이 탄생하게 됐고요. 이랬던 골목이에요. 여기 30cm 물러나신 거예요. 이 집에서. 그럼 여기 원하시는 이 벤치와 화단의 경영을 저희가 가구 디자인을 여러 가지 케이스로 만들어 놓고 원하시는 걸 다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풍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여기 원칙은 하나 있었어요. 대문에 문이 원래 이렇게 있었죠. 근데 대문의 높이를 1.5m로 만들고 문줄을 이걸 1.2m로 만들고 문줄을 1.5m로 만들었어요. 1.2m는 이 정도 높이고 1.5m는 이 높이 정도. 우리 과거에 전통 가옥에 여러분 저기 가보셨겠지만 안동 화해마을이나 그 양동마을 가보시면 그 담높이가 거기 이제 처자들이 안에 살면서 밖을 많이 못 보는 양반 교수들이 밖을 못 보니까 이렇게 밖을 보라고 이렇게 문싸로 된 담 사이에 이렇게 문싸로 된 창문들 만들고 빠치바를 이렇게 밖에 보시면 그 높이가 1.2에서 1.5예요. 우리가 굉장히 친근한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높이를 창안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전부 다 시멘트로 되어 있고 벽돌로 되어 있고 하는 부분에서 이 나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단단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덧붙인 거예요. 한 켤을 더, 옷을 한 켤을 더 입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썩지 않게끔 열처리 되어 있고 공간을 띄워 제가 또 나무 공부를 한 20년 해서 아무튼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탱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나무에 옷을 하나 입혔더니 거기가 되게 포근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됐고요. 네, 반대로 이제 반대쪽에서 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칙칙했던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이 물통이 어디로 나왔어요? 여기서 뱉어지고 여기 뱉어졌죠. 지금은 이게 이렇게 놓네. 나중에 보일 겁니다. 이거를 다 묻었어요. 이거는. 묻어서 땅 속에서 다 연결시켜 드렸어요. 이 바깥으로 나오는 물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여기에서 곰팡이가 쓸고 이게 곰팡이 같은 이런 축축한 이면서 이끼 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때 지금은 이제 키움센터인데 과거에는 이제 그 방과후 학교였어요. 아이들. 근데 이게 다행스럽게 서울시에서 장기 임대를 한 건데 주인이 기업인데 이 담을 좀 허물 수 없겠느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허물 대신 이제 여기 마당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아이들의 출입구 게이트를 만들어서 여기는 대추나무 하나 있었고요. 대추나무를 그대로 살려놓고 만들다 보니 아이들이 여기서 놀고 벌터 앉아서 있고 어르신들 지나가도 같이 눈높이로 이야기를 하고 이 왼쪽에는 주민의 게시판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자랑거리도 붙이고 주민들이 목소리도 걸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이게 제일 좁은 골목이에요. 한 1.5m밖에 안 돼요. 이것이 꽤 넓은 폭의 담이 하나 없어져 버리니까 중간에 이 골목이 좁게 안 느껴지는 거죠. 내 담을 헐어서 공공에 주는 건 아니지만 공공이 가다가 벌터한테 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가 배려이고 이게 공공에 기여하는 거고 그렇다고 내 재산 날아가는 게 아니고 원래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간판이 이 자리.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생한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리로 놀러 와요. 여기 사진도 찍고. 와, 우리 동네 골목이 되게 깨끗하게 바뀌었대. 그리고 지들끼리 와서 인증샷해서 올리는 거예요. SNS. 요걸 만든 거는 여기 턱이 높고 화단 있는 거는 여기는 어르신들이 걸어가지도 않고 여기 이제 장바구니 같은 거 놓으라고 한 거고요. 요거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나무 누가 심어줘? 처음에 공공에서 심어줘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배추라도 심으세요. 그래서. 죽는다고 공공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게 내 집 앞에 거나 앞집 거 직접 하시다가 만약에 죽으면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해서 나눠 드세요. 파도 심고. 그러다 보면 뭔가 어느 분은 꽃을 좋아하고 어느 분은 상추를 좋아한다면 그것도 이 골목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건 알아서 합의해서 하십시오.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건 지속적인 관리는 안 해요. 그거는 주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던 걸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게 뭐 담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것들 담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선원통입니다. 여기에 튜브를 꽂아가지고 땅속에 묻어서 이제 다 연결시켰거든요. 이건 가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튜브를 꽂아서 안으로 다 연결해서 바깥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 만듭니다. 과거 이 골목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바꾼. 요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담쟁이 여기 줄장미입니다. 줄장미를 심었어요. 이쪽에 화단이 있어서 이게 타고 넘어갔어요. 터널, 장미 터널을 만든 거예요. 여기 결혼식 시키라고 했어요. 여기서 워킹하면 딱 보면. 요거는 제일 마지막 길 넘어오는 건데 여기에 이분이 꽃을 너무 좋아했어요. 과거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화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분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꽃들 막 심고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식길에 아까 여기 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담을 털게 해주셔서 이러한 마당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감나무가 다 있어요. 감나무 주렁주렁한 게 이제 담이 남아지고 없어지니까 이 감나무가 밖에서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왜 아까 그 그림입니다. 없어진 거. 자, 요거는 여기가 A길에서 B길, C길로 넘어가는 요 부분인데 여기가 뭐 벽화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날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조형물을 철제로 제작을 해서
공공에 그 등을 달아서 밤에 이렇게 불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트리로 쓰시라고 그랬고, 여기가 여기 이렇게 사진 찍는 곳이거든요. 입장료 제가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많이 사진 찍으러 오세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가문 영상하고, 이건 공공의 바로 등 쪽에 전선을 연결해서 밤이 되면 불이 켜집니다. 이게 제가 만든, 실제로 그 골목의 크기들을 제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90cm, 1.5m, 2.4m 하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벤치형, 2단 벤치형, 그 다음에 뭐 화분과 벤치형, 올 화분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게 만들었고, 화살나무 남천 장미는 대충 둬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어드렸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주민들이. 지금 어떤 데는요, 꽃을 좋아하는 데는 바깥에 그 담장에 이렇게 담장 걸개려갖고 꽃나무 쫙 심은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씩 바뀌어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 집집마다 바깥에 여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소방차 기본 폭이 4m거든요. 4m가 안 되는 곳은 소방차 진입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우선 초기 진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집마다 소화기를 다 걸어드렸어요. 여기에서 또 공무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누가 들고 가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 청와대에 가시면 청와대 정면을 바라보면 왼쪽에 청와대 사랑채라고 하는 홍보가 있어요.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할 때 제가 총괄 감독을 했어요. 디자이너로. 그 감독 관리를 하면서 여기 화장실을 호텔급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여기 김백선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 돌아가셨는데, 김백선 씨가 초기 디자인을 하고 공사비가 너무 많아서 그걸 제가 조절하면서 들어가서 다 디자인 감독을 하고 만들 때 화장실을 최고급 호텔 정도로 만들어요. 청와대 사랑채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공무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진짜 중국 애들요, 변기 뚜껑도 떼간대. 여기 중국 관광객이 정말 많은데 변기 뚜껑을 떼는데 어디다 쓰려고 뚜껑을 떼간대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셨죠? 중국에 변기 뚜껑이 아예 없잖아요. 문도 열어놓고 걔네들 돌리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선진지 문화를 그들한테 문화적 충격을 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뚜껑 떼가면 얼마 하나 더 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최고급을 만들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하나도 안 뛰어가요. 감이 두려워서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하게 쓴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뛰어가면 하나 더 사서 달아주시면 되잖아요. 이거 얼마 한다고요. 계속 뛰어가서 뭐 할 거예요? 집에 쌓아놓을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초기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눈에 보이는 곳에. 그래서 각 집에 하나씩 다 달았고요. 이 효과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골목길도 CCTV, 이 CCTV도 되게 중요해요. CCTV는 범죄가 일어나는 걸 예방하는 게 아니고 범죄가 난 이후에 그걸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CCTV가 있으면 범죄를 막을 수도 있지만 막는 것보다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또 하나 뭐냐? 사생활이 굉장히 침해를 일으키죠. 그래서 CCTV가 많이 있다 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있으면 되죠. 게시판은 뭐 주민들 자유롭게 쓰는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낮아진 담장으로 인해서 골목이 편해지면서 이웃 간에 이렇게 소통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고, 이 대문조차도 투과가 돼서 바람도 서로 잘 통하게 됐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이렇게 늘상 하듯이 파자마 바람으로 탁 나왔다 깜짝 놀라고 다시 들어간 어르신이 있고요. 먹을 거 들고 나왔다 앞집하고 눈이 마주쳐서 어쩔 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게 이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떤 분은 여기 사시는 어르신인데 요 앞에 이제 젊은 부부가 들어와 사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동네 젊은 부부가 오긴 하는데 어디 사는지 몰랐는데 바로 앞집 옆에 사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담이 나서 알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물리적인 조그만 변화가 만들어진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 중에 찍은 사진이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명태를 붙여서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걸 남겨놓고, 돌아가신 박원 시장님 오셔서 직접 다 관찰하시고 마지막 준공 파티도 참여하시고 했던 그곳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 만든 이제 그 영상을 공사 과정부터 있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밤이 되면 이렇게 금속 조형물이 딱 ABC끼리 달렸을 때 이게 제가 첫 번째 했던 사업,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참여했고 마지막 그 공사 강의까지 해서 만들어진 작업이고 되게 작은 작업인데 이걸 출발로 이제 그 골목길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고요. 보통 골목길 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 주거 재생 단위입니다. 골목길 재생이고 그 커지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더 커지면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계 지금 여기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법정이고 비법정 계획도 있어요. 이거는 불확실한데 꼭 필요하다면 무언가를 찾아내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부서의 협의를 일으켜놔서 다시 또 하나 활성화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발굴은 일을 진행하는 도시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사업은 모두 다 주민들이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의하고 찾아내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재생 사업은 이 탑다운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순차적으로 조직적으로 됐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버텀업이 밑에서 만들 우리 이거 하고 싶은데 이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고서 만들 올려서 하다 하면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20년도에 제가 용답동에 규모 훨씬 큰 걸 했는데 여기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려 보고에는 착수보고 증거 최종 보고를 했지만 이거 3분밖에 안 되지만 주민 설명회를 19회 했고요. 선진이 답사 2회 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도 7회를 했고 그 다음에 자문 검토도 2회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저희가 용역 착수한 거는 2019년 1월이지만 끝난 게 거의 1년, 최종 보고 1년 하고 그 뒤에 공사를 했죠. 저희가 관리도 했고
굉장히 큽니다. 용답동이라고 하는 그 용두동과 답심이동이 천호대교가 뚫리면서 두 개가 딱 쪼개져가지고 생긴 그 동이거든요. 그래서 용답동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그 도시재생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골목 단위 커뮤니티 구성을 마련하는 겁니다. 길이가 무려 800, 아까 100m였잖아요. 800m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섹터를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고요. 이걸 할 때는 저희가 집을 다 조사를 합니다. 춥다는 말씀. 추워요? 온도를 올려주는 네. 보통 이 골목길 재생을 할 때는 길을 보는 게 아니라 집을 같이 가야 돼서 저희가 180호의 건축물 대장을 다 뛰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무려 저희 20년 이상이 되면은 노후화된 건물로 해서 가금주택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그걸 기준으로 받고 거의 지금 20년 이상 된 게 90%가 넘어요.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1973년. 그래서 그게 한 10채 정도 되고요. 빨갛게 되어 있는 게 70년대 건물. 굉장히 많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많은, 밀도가 높고. 그런데 여기는 장애동과 다르게 그 오래된 집들도 거의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건축물의 주 용도는 뭐 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1층 용도도 주택이 많은데 자세히 보시면 큰 길을 따라서는 지금 뭔가 변하고 있죠. 저층이 근생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당연히 도시가 바뀌고 마을이 바뀌어가는 상황입니다. 점점 여기가 다 파랗게 아래층이 바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실제로 이렇게 바뀌어가야 정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조는 이제 연화조라고 하는 게 벽돌조거든요.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거고,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외곽에 몰려 있죠. 주로 여기 보듯이 1층에 근생으로 깔려 있는 거. 그래서 다층으로 올라간 집들이 다각으로 주상복합으로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집이 많고요. 그 다음에 2층 이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길 따라 되어 있는 건 2층이죠. 새로 지은 콘크리트 건물에 1층이 근생인 겁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어떤 인구 밀도의 연령층이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답동 전체가 한 14,000명 정도 되는데 10%가 이 대상지에 살고 계셨고요. 성별은 남녀비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외국인 노동자가 많죠. 왜냐하면 답심리라고 하는 곳이 우리 잘 아시는 자동차 고장나면 중고시장의 메카가 이 동네죠. 없는 부품이 없는, 탱크도 만들어내는 그곳이 이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그래서 여기 외국인 노동자도 남녀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대로 보면 1인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유는 이 근처에 학교가 가까워요. 그 한양여대와 한양대학 이쪽이 가까워서 1인 세대가 많고 또 노동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2인, 3인 세대가 이제 있고, 나이 분포도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요즘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없고 이쪽이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굉장히 밀도가 높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허리 역할을 하는 30대, 40대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해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 나이 분포는 아직 이 마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이 울음소리가 끝난 마을은 거의 저희 쪽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귀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농촌이 있다는 건 살아난 농촌입니다. 인구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통계를 보고 여기 정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도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목길 문제점을 조사를 했어요. 일단 안케이트 조사도 하고 실질적인 답사 조사를 했는데 쾌적하지 못한 게 바닥. 그래서 역시 여기도 그냥 바닥에 그냥 골목길에 갔다 그냥 우수가 막 나오는 거고, 담장이 쓰러지기도 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도 있고, 쓰레기는 와우 여기 대단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미관에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계량기도 막 뚜껑도 가지각색이고, 그다음에 전봇대가 잊지 말아야 볼 때 있어서 차도 이렇게 되면 안 되면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게 많고, 꽃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화단도 만들기도 하고요.
전혀 저 처음 갔을 때 느낀 건 녹지가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건조하구나. 이게 이제 어르신의 어떤 힘 아이디어입니다. 안 쓰는 식탁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해바라기 하세요. 근데 어느 날 불편하셨어요. 강사가 돼 있어요. 그래도 이게 되게 당신한테는 중요한 쉼터인 거예요. 뭐 이런 자전거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이 용답동 이쪽이 평지예요. 언덕이 별로 없어서 자전거 이용 굉장히 많아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데 방치된 자전거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나가다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저희는 이제 웃음꽃이 피어난 용답 어울림 골목, 어울림 골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계속 이렇게 어울려 나가서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업도 다 어울림이라고 하면서 무슨 용답 여기 뭐뭐 어울림 무슨 골목 이렇게 해서 다 이름 네이밍을 만들어갖고 쾌적한 골목, 안전한 골목,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활성화, 같이 소통하고 즐겁고 같이 슬프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갑시다가 추진 전략이었고요. 의견 수렴을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에 하고 길거리에서도 하고 주민 역량강 프로그램도 돌리고 이게 전기다. 길거리에서 하고 또 밤에도 하고 주민 설명회를 이분들이 이제 다 전업을 하고 있어서 업무를 하고 계셔갖고 밤에 7시 넘어야 오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밤에 가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 장혜동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주무관이신 팀장님이신데 이거 이제 우리 담당 있던 직원이고 선진지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진지 자기동을 받고 주민대상 설문지를 조사하고 외국인도 있죠. 이 친구 되게 괜찮은 친구였어요. 한글도 쓸 줄 알고 자기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얘기했었고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했더니 이런 골목 쓰레기, 전기줄, 주차, 자전거 주차, 그 다음에 배수와 악취 냄새, 요게 가장 불만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피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뭔가 해서 저희가 여기 경찰서의 데이터를 받아서 봤더니 거기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 이쪽도 여기가 재래시장에 하나 있거든요. 그 인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만 우리 여기 그 사업부지에는 사업 대상 생각보다 밀도가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왔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차가 못 들어간다고 좁아서. 그래서 그러면 소화 및 비상 소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탠드형 소화장도 있지만 이거가 골목이 쪽 보면 이거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땅속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지하 소화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K-워터,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를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요. 소방대원이 끄집어내서 들어가서 호스를 꺼내갖고 바로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군데군데 얼마나인지 파악했더니 모두 다 이 반경이 다 되어서 여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를 말씀을 드렸고 필요한 부분 한 군데만 더 설치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하수관, 이게 88 올림픽 때 하수관로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희한하게도 한번 보도국을 들었다 놓잖아요. 4년인가 얼마간 못 건드려요, 땅속으로. 그러니까 보도국을 들면 밑에 거 사실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시방침이에요. 그 정부에서는 일단 골목에 포장을 건드렸다. 그럼 몇 년간 못 파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건들 거면 안에 노화가 됐으면 안에 있는 관을 교체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교체하는 거로 제가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신주 현황을 저희가 다 조사했고 전봇대 몇 개, 통신지 시스템 몇 개 다 조사했고 바닥 포장이 연도마다 달려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트에서 총 6종의 각자 다른 이 골목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개할 거냐. 그 다음에 골목길에 바닥 배수 및 배관, 선원통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 골목에 물 빠지는 거, 가스 배관 몇 개 이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가 여기도 좀 어렵죠. 물론 인근에 공유차 있긴 하지만
자전거는 어디다 세웠고 주차는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조사했더니 이렇게 양심의 뭐 분들은 꼭 여기다 대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다니는 자전거 갖고 다니시면 불편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아이들도 부딪혀서 불편하고 서로 안 좋은데 이웃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서류상으로 조사했더니 불만은 나왔는데 직접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웃이니까. 그래서 이게 계도를 하려고 저희가 바닥에다가 주차 금지라고 하는 LED 이렇게 태양광 LED를 저희 박아놨습니다. 계도하자. 여기 주차 금지인데 되면 얼마나 양심이 찔리겠어요. 몇 번 하다 보면 안 하지 않겠나. 여기 종합했더니 있는 거예요. 전기줄 문제, 보완된 CCTV 문제, 쓰레기 막 버리는 거, 바닥 포장, 하수관, 자전거 막 방치한 거, 대문 문제, 담장, 이게 다 하나의 보는 도식으로 만들어내서 여기는 보면 이거를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만들다가 보니까 여기에 저기 문쪽 위에 있는 이것이 계단상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털 수가 없는 경우도. 털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면 털 수 없는 거는 디자인을 맞춰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았고, 여기는 뭐 그 건축가 없는 건축의 지혜라고 봅니다. 이렇게 반지하, 요즘 반지하를 주택에 못 쓰지만 그 당시 노태우 정부 때 전 세계도 없는 다가구 다세대라는 걸 만들었을 때는 반지하가 주택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지하에 주택을 못 집어넣었어요. 법상으로. 침수 피해나 건강상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예 주거로서 인정이 안 되고요. 근데 과거에 지어진 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햇빛이 모자라고 환기가 모자라니까 밤에 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햇빛과 환기가 되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넓게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었고, 이거는 자문을 해주시는 모 박사님의 아이디어와 저희 아이디어를 두 개 섞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쓰레기를 이렇게 막 저희가 저 주민들 설문조사하고 조사를 할 때 어떤 젊은 처자가 갓 결혼 세댁 같았어요. 거기에 새를 사시는데 재활용되는 그런 물건들을 너무나 깨끗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상표편에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어르신이 봉투하고 재활용되는 거를 수거해 가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져가시기 편하게, 그분은 이제 그걸 가져가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가져가기 편하게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뻐가지고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분류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닌 분들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로 이제 외국인들 탓을 하는데 꼭 외국인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영역을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그 영역 바깥으로 잘 안 나가려 하잖아요. 이 사람의 심리를 이제 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말고 여기다 버려주세요. 훨씬 부드럽잖아요.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꼭 버리고 싶고, 여기다 버려주세요 하면 그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청결 약속 지점이라는 이 용어를 자문해 주신 모 대학 박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용어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우리가 청결을 약속하는 지점이 여기다. 제가 여기 아이디어를 낸 것은, 그러면 바닥 포장에 요만큼의 페인팅은 색깔을 달려. 그래서 바닥 포장 하나가 20cm 곱하기 20cm거든요. 그래서 1m에 40cm 정도 되면 어지간히 일주일에 2-3번 정도 분리수거를 해가니 그 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픽토그램이 있고 QR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한글, 그 다음에 중국말, 영어, 일본어는 뺐습니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영어 들으면 영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중국 애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얘네들이 이걸 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QR코드가 한글, 영문, 중문이 있거든요. QR코드를 찍으면 걔네들이 다 나오니까 이걸 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도 드렸어요. 얘네들이 몰라서, 걔네 문화상으로는 그냥 버리는 애들인데 여기다 해야 한다고 한 번에 습득이 안 되니까 기간을 가지고 알려주세요. 계도를 해서 같이 알려주세요. 이제 외국인도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 이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려서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어요. 이게 팀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왔고, 제가 이제 거기 숟가락을 얹어서 조금 디벨롭을 시킨 건데,
우리가 항상 뭐 막다른 골목 있잖아요. 골목 가다 보면 끝집이 있어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곳. 이런 곳은 그게 3호 내지 5호 정도 되는 집이거든요. 이 3호, 5호 되는 집의 여기 집들을 담을 다 없애버리면 골목과 함께 담이 굉장히 이렇게 넓어져요. 공유마당이에요. 그 굉장히 요 파티도 하고 굉장히 좋아. 이런 거 혹시 가능하다면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되게 좋은 거니까 마당을 굉장히 넓게 쓰는 거고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통과가 아니니까 이들 외에는 아무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상황이 되죠. 이게 공유 마당.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 코너에 굉장히 안 쓰는 공간이 있어서 이 집을 다 수리를 외관의 성능을 개선해주고 이거를 공유 마당으로 좀 주실 수 없으세요? 그 쌈지 마당으로 해갖고 저희가 디자인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동네에 다니시는 코너에 좀 쉬었다고 하고 만나기도 하고 예쁜 꽃도 좀 심어놓고 좀 이렇게 이 삼거리에 조그만 쌈지 마당인데 이걸 제안했어요. 이분 오케이 하셨어요. 근데 왜 옆집에서 이걸 말리는지 모르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계속 말려가지고 이 성사가 안 됐어요. 좀 안타까워요. 이분은 오케이인데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저희 여기 이 땅을 제공해 주신 뭐 선생님들에서 딱 뭔가 이렇게 이 상징적인 그런 그 증표도 붙여드리고 이 땅의 소유는 이분 겁니다를 다 써서 동판을 만들어서 딱 붙여드릴까지 다 했는데 이 성사가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ING죠. 언젠가 하면 다시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성동역이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지상철이 지나가는 옹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가 협의가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예요. 지하철 공사. 이게 완전히 여기는 뭐 천옹벽이에요. 협의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2차례 협의해서 요거는 여기다가 회수는 안 하고 뭔가 저희 큰 벽면에 그래픽을 했어요. 이게 성동구의 전체적인 그 스카이라인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서 집부터 높은 건물, 등선, 물을 그래픽화해서 한 선으로 다 이었던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뒤에 백라이트도 놓고 뭐 게시판도 만들어서 이 큰 옹벽에 이 정도 선을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걸터 안고 화분도 올려놔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벽에만 문제없게 해주면 가능하다 해서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거는 그 다음 사업으로 쓰세요라고 해서 넘겨드리는 케이스입니다. 골목 디자인의 기본 컨셉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였고요. 담장을 낮추고 뭔가 패턴을 만들고 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하고 유사하지만 이 동네에 맞춰서 했습니다. 여기는 단독주택보다는 다가구 다세대가 많았고 마당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이 벽이 그냥 집의 벽이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패턴화 시키는 거하고 스트리트 퍼니처 넣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범골목의 골목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까 80채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골목도 뭐 엄청나게 많고 이 칠한 부분이 골목길 재생 주민을 동의를 받았는데 참 희한한 게 발생했습니다. 골목길 재생을 하다 보니 동의를 안 하셨던 분이 하나둘 동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옆집이 깨끗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는 장미동에서도 저희 느낀 거예요. 일단 나는 목적물을 보고 하겠다. 네가 먼저 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설명은 다 듣고 난 좀 이따 할 거야. 나중에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동의를 나중에 해보시는 분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 시범 골목을 먼저 겨울에 공사를 했죠. 그래서 배관 정비하고 해서 다시 포장을 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전부 다 배관을 안으로 다 넣어서 골목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의율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어울린 골목 지도를 만들어서 어디에 CCTV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뭐 등등등 이거는 서울시 사업으로 그 용답 그 근린공원이 하나 생겨서 굉장히 넓은 그런 벽면에 아주 숨통이 하나 휜 그런 그 공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요.
지금 제가 되게 그 감동 깊게 본 거는 옥상동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의 깨비시장 장소 특화 사업입니다. 이 길이 시장 재래시장은 길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좌판에 있는 거 아이 컨택하면서 그리고 시장이 재래시장에 좋은 게 뭐예요? 깎는 거잖아요. 마시면서 그래요. 또 뭐예요? 덤이잖아요. 아 좀 더 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트에는 있을 수 마트는 정찰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주고 받을 수 있고 정을 주고 담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길을 활성화시켜서 무언가를 이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거는 시장 개선 사업, 아케이드 무슨 사업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점포를 내고 이런 질서만 만들어낸다면 정말 여기서 행사나 뭐 이벤트를 어마무지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등굣길의 조성 프로젝트, 학생들의 안전 등굣길, 물론 세티드도 있고 안전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4m 도로와 8m 도로와 또 4m 도로예요. 이게 공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연결된 이런 길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길들이 다들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전신주들이 어마무지하고 저도 그 사업을 할 때 아까 잠깐 빼뜨렸는데 전신주가 삐뚤어진 거 세우기도 했지만 안 쓰는 통신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KT, SK, NG 다 연락을 해가지고 안 쓰는 폐통신 그거 있죠? 그 선들 다 수거시켰어요. 그때 반으로 줄어버려요. 더 좋은 건 뭐겠습니까? 지중화시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찾다 보니까 작년에 이 김성환 의원이 법원에서 발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1kg당 14억이 됩니다. 지중화자. 자, 하지만 이게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실제 서울의 전선 지중률은 60%가 안 되고 런던 파리 100%, 도쿄 86%, 뉴욕 70%. 런던 파리에 가면 아직도 그 전차가 지나다니거든요. 근데도 그 옆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몇백 년이 됐어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재생이라고 하는 게 세게 좋은 거 아니야? 지금 한 60대 되신 분이, 아니 50대 중반 또는 60대 초반 되신 분이 신혼여행을 좀 그때 무리를 해서 파리를 가셨어요. 파리에 가서 거기 무슨 그 광장에서 거기는 또 카페가 바깥으로 마당으로 막 나와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한잔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던 때가 30년 전. 다시 한 번 봤더니 그 커피숍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감동 아니에요? 우리는 10대 번도 바뀌었죠? 인테리어는 5년만 버티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업종이 바뀌거나 계속 리모델링, 걔네는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원을 보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거 인프라는 다 고치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거는 그리고 파리 시내는 신축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리모델링을 가능한데 그것도 로프트, 옥탑방만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현장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리모델링 가능하지 부시고 새로 짓는 건 어마어마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백 년 된 그러한 그 파리 시내 전체가 유네스코에 올라가고 관광거리가 되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뭐 런던, 파리 뭐 이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젖어요. 지방은 더 하죠. 제주, 전남 8%. 자,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도봉구, 강북 지역의 도봉구는 전선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은평구, 응암도도 막 거미줄같은 전선 없어요. 깨끗해지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많이 가는 북촌 같은 경우도 전선 지중화를 해서 전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전선 지중화라고 하는 거를 추진할 만한데 그것도 아까 봤더니 요러한 4m 도로보다는 8m와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 시장 이 길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좀 넓은 도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한 이유는요, 이걸 지중화하게 된 문제점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그 가공을 하게 되면 전봇대 위에 변압기가 설치가 되잖아요. 지중을 하게 되면 변압기가 지상으로 도출이 돼요. 그럼 이게 내 집 앞에 놓이시는 걸 다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넓은 도로에 이 위치까지 잘 디자인을 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놓을지 합의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골목의 그 활력도 높아지고 그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좀 넓은 도로 8m와 시장도로 10m짜리를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혹시 시간 너무 잘 놓쳤는데요? 안 보고 했는데. 저 자유로운 질문 환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희동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건축비 관련돼서 하는데 네. 그게 그런 예산은 어떤 예산이면 얼마나 들었어요? 장희동은 장희동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드는 사업인데, 용답동은 저기 17억, 15억에서 17억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 예산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했어요, 저기. 그러니까 그 예산이 풍부한가요? 시에서 뭐 지원을 받은 것이 됐도록 그렇죠. 당연히 용답동도 시에서 당연히 받는 거죠. 도시 개선 사업에 나온 예산을 갖고 한 건지. 저기는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이전에 서울시에서 가꿈주택 사업으로 이렇게 처음 거는 단위로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정해가지고 전체 묶음으로 서울시하고로 시범적으로 1차적으로 한 거고요. 두 번째 장희동 같은 경우, 용답동 같은 경우는 그 성동구에서 지원 공모를 해갖고 공모해서 서울시 요청을 해서 서울시 자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금을 한 거고, 지금 여기는 국토부 자금을 받은 겁니다. 다른 여기가 먼저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는 제가 그래서 정주 환경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한 거는, 여기는 지금 여기 재생이 도시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정주 환경뿐만 아니라 시장 활력, 그 다음에 청소년 모든 걸 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삶과 경제적인 기준과 커뮤니티를 복합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골목길을 준비했는데 네. 개인이 부담한 예산은 없습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가꿈주택일 경우에는 이렇게 2배, 그러니까 만약 2천만 원을 서울시에서 가꿈주택 신청해서 서울시 2천만 원을 지원을 하려면 총 예산이 4천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맥시멈 2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내 집에 화장실을 고치는데 공공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공공에 대한 거 있고, 여기서 공공이라는 건 담,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외부, 그러니까 골목 관련된 거는 다 공공자금으로 해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원래는 국토부의 그 정주환경 개선에서는 주택 성능 개선을 못하게 되는데 아마 그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택 성능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골목에 포장 정도밖에 못했다면 이래가지고 무슨 환경을 바꿉니까? 라는 이야기가 많이 아우리에서도 많이 들어가서 그게 바뀌어서 성능 개선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길에 해당되시는 주민들께서는 여기 이제 대표 성격의 선생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앞장서셔가지고 설득을 유도했죠. 저 이거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주민분들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를 냅니다. 동의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계획을 잘하면 합니까? 이빨 빠지게 되면, 근데 그것도 볼만해요. 쫙 돼 있는데 10호인데 2호 정도만 하면 표가 안 나지만, 그러니까 전혀 한 효과가 없지만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를 안 하시면 확 대비가 돼서 표가 확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건 김바지라고 드린 얘기는 아니고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거고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안 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지금 공동체라고 하는 끈끈한 뭔가가 생겨요. 이거를 유도하는 건데 이게 100%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거는 같이 이것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성공의 결과의 평가는 뒤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도시재생 센터라고 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이용하시고 센터에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야 센터에서 힘을 가지고 그거를 올곧게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센터만이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그 용답동에서 이제 골목길 주차 관련된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저도 이제 골목길에서 살다 보니까 그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긴 한데 이 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골목길에 주차가 문제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시나? 법적인 부분에서 골목 주차가 문제가 있죠. 없습니다. 있어요. 경찰도 구청도 손을 못 대요. 아니 신고하면 돼요. 신고했다가 안 돼요. 그냥 견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왜냐하면 못 한다고 합니다. 사유지라서. 아니에요. 사도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도로예요. 근데 사도로 도는데 그러니까 그게 황색 실성, 희색 실성이 없으면 견인 자체가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꼭 주차를 법적으로 된다면 되셔야죠. 질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해결한 게 아니라 ING 어떤 말씀이냐면 현재는 이게 아니라 일단 이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공영 주차장이 거의 만석이죠, 만차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놔요. 주민 목소리가 나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저기 유수지 부분의 일부분을 이제 복개를 하고 이제 만들 계획, 장기 플랜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최대한 그런 부분으로 좀 유도를 시키고 있고 시간대별로도 유도를 시키고 있어요. 이게 내 집 앞에 그냥 돼서 괜찮다 그러면 본인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본인인데 그 골목을 이용하는 나머지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나는 괜찮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나머지 골목을 지나는 나머지 분들이 불편하다면 이거 뭔가 한번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면 주차 될 데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럼 거기 나머지 분들은 차가 없을까요? 차가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 불편함을 알고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세요. 그리고 걸어보세요. 이게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 마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바쁠 때 내가 잠깐 차를 대고 물건을 싣고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퇴근해서 딱 주차를 하고 아침에 늦게 출근하면 계속 그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자전거 끌고 나오거나 손주 끌고 나오는 분들은 되게 불편하게 피해 나가야 이런 상황이 생기니 이런 것들은 그 골목의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궤도고 합의고 어떻게 친해지는 과정 아닐까요? 그래서 되면 그걸 이제 목소리를 맞춰서 그럼 구청에서 우리 말이야 주차가 지금 여기 200대를 내야 되는데 공영주차가 120대밖에 없으니까 80대를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겠어? 라는 게 이제 민원이 되는 거예요. 집단으로. 그럼 그건 공공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그 지중화 하셨을 때 변압기가 얘기를 하셨는데 변압기에 대해서 혹시 그거는 차도에도 설치 가능한 건가요? 차도 설치 가능하죠. 차도라고 우리가 이제 도로라 하면 그 차도와 보도를 합친 게 도로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린 저희는 지금 8m 골목에 보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차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디자인해야 돼요. 8m가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혹시 이런 거 아시죠? 가다가 조금 좁아졌다가 이렇게 넓어지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변압기를 차도에 설치할 수 있죠. 차도에 설치해야 돼요. 공공거니까. 전신주가 내 집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전신주가 도로에 박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당연히 공공의 장소에 도로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골목에 근처에 살고 있는데 네네. 그 골목에 가장 위험한 게 차들이 세게 달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차들이 세게 달리고 골목에서 나왔을 때 사고 날 위험이 되게 커갖고 가장 먼저 이사 와서 한국의 한 민원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달라 했더니 거기 주민이 반대해서 못한다. 일반 통행으로 해달라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냥 포기한 상태. 지금 좀 아마 그 디자인 아마 하고 계실 텐데 그 학생들 안전 그 거리를 만들 때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해내야 돼요. 8m 도로가 교행이 되거든요. 4m 도로도 교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차가 옛날에 2.3m고 지금 2.5m인데 사실 2몇 m만 있으면 차 한 대 지나가잖아요. 우리 4m 도로 교행하잖아요. 실제로 운전하면. 8m 도로는 3대도 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방법을 찾아야죠. 문제는 불법 주차라서.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애들이 우선이에요. 애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 이제 뭐 20m로 달려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다 찍히는 거예요. 20km 그렇잖아요. 20km, 30km.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안전 통로를 우선 낸다. 첫 번째. 이거 제 생각입니다. 참고만. 그래서 그거를 보도를 차라리 만드는 게 아니라 보도 없이 포장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길을 직선으로 만들지 않는다. 길을 아마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 헤어진다고 하는 덕수궁 돌담길 옆을 가면 옛날에 길이 반듯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겠어요? 차를 빨리 못 다니게 달려야 하는 거예요. 바닥도 포장을 울퉁불퉁한 거 해놨어요. 근데 그건 빼고 이 길도 바다 좁히고 조금 펌프, 그러니까 방지턱 같은 거 부분적으로 있으면 빨리 못 달려요. 그 빨리 달릴 이유도 없고 그런 식으로 도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면 아이들의 안심기갓길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교행이 가능하다면 무언가 그런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 골목의 면에 있는 집들 간에. 그렇게 되면 그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그 골목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내놓으시고 센터에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 사업입니다. 네. 네네. 선생님, 누구 하실 분 있어요? 지주화 사업이 있었어요. 네네. 우리가 전신주에 매달린 연합회를 직접 지상으로 내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변압기가 과거보다는 작아졌다고 그러는데. 네네. 작아졌다고 그러는데 그 지상의 면적이 어느 정도면은 그 변압기를 거기다가 설치할 수 있어요, 되게. 그건 제가 이제 전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전기 전문가입니다. 이 테이블에서 조금만 더 큰 거 높이도 요 테이블 2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로세로 얼마? 가로가 한 1.4 정도 되고 세로가 한 1.8, 1.5. 꽤 크네요. 꽤 큽니다. 변압기가 작을 수가 없어요. 평균 정도가 암호가 꽤 높거든요. 4,8도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어려운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통신사는 통신회사에서 모든 걸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전주는 그 한국전력에서 그걸 모두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지주화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부담률이 있더라고요. 예, 한전 부담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부담률이 있고, 뭐 사용자 부담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부담률이 세 군데서 지자체와 서울시와 한전 부담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신청해서 대고 하는, 일단 비용은 아까 보셨겠지만 꽤 많이 듭니다. 꽤 많이 드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지중화가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좁은 골목에서는 그거 조금 말씀 변압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변압기조차도 어딘가에 공공의 장소 놓고 끌어간다 이러면 될 수 있겠죠. 변압기 장소라에 만들어서. 이제 그거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선생님 전기 전문가
필요하신데 선생님을 위시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관계 전문가들 설계를 통해서 몇 번 미팅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된다 안 된다. 그럼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 집중하는 계정이 없어서 그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좀 노력을 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환전, 통신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렇죠. 주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안건이시니까 주민들의 안건이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점이 있으니까. 특히 시장의 그 골목은 만약에 전신주만 없어진다면 시장의 상권에서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뭔 행사할 때 위에다 걸어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전신주에 다 걸려요 지금 뭐 통신선에 다 걸리기 때문에 거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 들었다 놨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8m 도로는 제가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4m는 좀 쉽지 않아요. 8m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검토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시범적으로선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그런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장 골목과 10m 시장 골목과 폭 10m 그 다음에 이 8m 폭 8m 이 골목 두 개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네네.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저희가 센터에서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까지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도시재생법상 지중화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이 의원이 발의한 그 자료도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오셨을 때 열린 구청장실 하면서 질의가 나왔고 거기서 구청장님이랑 도시재생 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게 도시재생 예산으로가 아니라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에서 시장길과 팔락길을 비롯해서 3군데 정도가 지중화를 하고 싶다라는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길이 분명히 있고 그 길이 신청이 되려면 그 라인에 있는 왜냐면은 아까 변압기, 개폐기 변압기는 매번 설치돼야 되고 개폐기는 변압기 2개마다 하나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지정 그리고 도로에 접한 면에 상가나 거주자,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에는 양천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한 지역에서 이걸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동의를 받으시고 변압기 개폐기 개수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릴 테니 변압기 개폐기의 위치까지 지정을 해 주시면 양천구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변압기 개폐기 위치까지를 저희가 지정을 한다면은 구청에서는 업무를 안 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고요. 계산을 때려줘야 되는 예를 들면 누구도 자기 상가 앞에 전체 골목을 위해서 누군가의 상가 앞에 변압기 개폐기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체의 동의, 장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긴 담벼락 아니면 큰 건물의 옆쪽 분명히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담벼락을 가진 사람, 큰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주민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를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변압기 개폐기가 사유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없습니다. 네. 누구도 자기 담벼락 옆에 변압기 개폐기가 서는 건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라인의 전체적인 주민의 동의 그게 전제가 돼야 한전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요청을 해서 지역의 3군데를 검토를 해서 변압기 개폐기 개수까지 조사를 했는데 한전에서도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주민들이 뭐 구두로 동의를 받았는데 정작 공사를 들어가면 한두 명이 묻는 거죠. 그러면 공사를 못하고 예산이 전에 삭감이 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골목길에 뭘 하나 바꾸는데도 주민들의 전체적인 합의와 동의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는 아까 장애동 같은 경우는 내 땅을 30cm 내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내 담벼락에 내가 담이 3cm, 요만침이지만 요만침을 내가 마당으로 저쪽 놈들이 쓰는 곳으로 내준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경과를 보고 아 잘했구나. 앞집 할머니 와서 해바라기 하고 있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도 나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손수들 끼워놓는 거, 깨끗한 골목에 끼워놓는 거 보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의하고 뭔가 조금씩 내어주거나 양보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게 재생이에요. 내 거, 네 거가 아니라 우리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금 생각을 바꿔주셔야만 재생사업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다시 이제 이 지역 활성화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명 짤짤이 잘 쓰려면 내 앞에 뭘 만들어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잘 돼야 일명 동네 땅값이 오릅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 장희동 할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저기 북촌 마을이 과거에 땅값 평당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 압구정동 가격으로 똑같아요. 어떻게 만든 20년 만에 그렇게 됩니다. 여기라고 이렇게 안 된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건 합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하셔야 돼요. 집가가 오르는 게 아파트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주택이 전문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노바건축 쳐서 들어오시면 제가 하는 작업들이 거의 단독주택이 됩니다. 제가 주택을 좋아해서 단독주택 유제 작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만나는 계층도 여러 계층이고 장소도 여러 장소가 될 거 아니에요. 전국입니다. 제주부터 서울 인근까지 싹 다 하는데 거기에 장소성마다 뭔가를 느끼게 돼요.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곳에 태어나서 자랐다. 이거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돈하고 바꿀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부모님하고 자란 땅에 부모님이 나한테 이거를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했는데 난 이 땅에다가 갈아엎고 뭘 할 수도 있고 부모님하고 같이 혹시 건축학 배론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 남자 배우 여자 배우 본 건 아니죠. 거기에 보면 되게 중요한 그게 왜 건축적으로 중요하냐면 그 감독이 연대 건축과 나온 감독이에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 스튜디오도 실제 설계사무소로 스튜디오로 썼던 거거든요. 거기에 다 보면 그 여배우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게 아직까지 있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아이 이렇게 키재줬던 벽에 담벼락이 있어요. 그리고 집을 부시다 말인 거지. 왜 이래? 엄태웅이 이제 야 이거 왜 이래? 너 아빠가 집 고치려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쓰러졌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30년도 넘어서 다 싹 부셔버리고 다시 지하고 그랬는데 야 30년은 돼야 집이지 마. 그래갖고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자 여기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빠랑 같이 지내서 시간이 축적된 내 머리키를 재줬던 이 흔적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사의 추억. 부시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빠가 부셔놨던 이 담벼락 그 부분 확장해서 거실을 키우죠. 그리고 자기 공간은 2층으로 다시 공간이 새로 나와요. 이게 우리 역사를 보존하는 건 유지하는 거고요. 보존하는 건 계승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골목길은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축적을 계속 이어가는데 좀 더 유익하게, 좀 더 낮게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내 생각이 담겨 있어서 그게 만들어지면 그건 가치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야만 그게 나중에 땅값이 오르는 요인이 돼요. 생각이 안쪽에 깃들여져 있는, 뭔가 그 안에 생각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이나 어디 가면 있지도 않은 역사적인 끄트머리를 계속 끌어내려고 그러잖아요. 홍길동이 잠깐 쉬어갈 때 홍길동이 간 길이 아니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바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목산동에 이 길이 과거에 모였고 한 그런 역사적인 흔적을 끄집어내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걸 현재 거를 담고 그래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갈 거고 이런 것들을 입히면 굉장히 훌륭한 가치로 바뀌고 우리 자녀들한테 또 그 밑에 아이들한테 야 이 길이 말이야 아빠가 과거에 여기서 펜지만 입고 뛰어다니는 게 있다. 재밌지만 애들한테 굉장히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길이에요. 이렇듯이 길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저 거기서 딱지치기, 팽이치기 뭐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했잖아요. 돗자리 깔고 동네 앞집 아주머니가 야 더운데 일어나 수박이나 까먹고 수박 잘라서 먹고 남의 집 담 튀어 넘어가서 또 뭐 하다 걸리고 끝나고 대문 거의 대부분 열려있고 우리 집 행사 많이 하면 앞집에 밥상하고 숟가락 젓가락 그 아주머니까지 와서 우리 집에 행사에 도와주시고 나중에 음식 남으면 나눠도 먹고 이런 게 우리 이웃이었잖아요. 이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지금은 너무 닫혀있는 거죠. 그거는 안 변하지 않을까요? 네?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런 행위를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공유할 수 있지 않냐라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대 간의 차이. 그렇죠. 이제 그거는 쉽지 않다고 단어 짓는 것부터 조금 여셔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은 조금만 바꾸면, 그러니까 그러면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는 것만 나누는 건 아니에요. 내 담을 낮춤으로 인해서 이것도 나누는 겁니다. 내 안쪽에 있는 이 감나무 하나가 밖에 보여지는 것도 나누는 건데 공동에 나누는 거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는 서울시립대 그 교수와 명지대 교수 두 건축가 교수가 앞뒤로 집을 지었어요. 아파트와 바꾼 집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박철수 교수라고 하는 시립대 건축가 교수는 자기 담을 통해서 바깥에 굉장히 오래된 살구나무가 이렇게 인근의 공원에 있었어요. 내가 담을 높이면 그게 가려져. 그래서 담을 낮춘 사람이에요. 길 가는 분이 그 굉장히 오래된 그 살구나무를 볼 수 있게끔 담을 낮추면서 내 집은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췄어요. 이게 공공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아랫집, 살구나무 윗집이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이게 뭐 뭔가 이렇게 뭐 그때처럼 뭘 나눠 먹고 같이 숟가 이거는 좀 같은 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눔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배려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이제 대표성을 띈 선생님들이 각각 골목마다 다른 주민들의 어떤 동의 이런 거에 조금 앞장서셔서 도움을 주셔야 센터도 지금 센터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이 많은 사업을 몇 분의 센터에서 다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이 힘을 실어 주셔야 신나서 무언가를 계속 꿈꾸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게 정말 활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요 재생 그 지역 내에 주민들이 합심하시고 좋은 방향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고 또 목소리 맞춰서 구의 시의 목소리 내야 될 거는 그때도 또 합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바라보는데 저는 재생이 지금 전 그 지역구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기는 일단 아이템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티가 날 확률이 되게 높고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조금만 합심하셔서 힘을 좀 센터에 실어주시고 그러시면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결과가 남고 또 좋은 그 돋보이는 그러한 돈을 정말 잘 썼구나 잘 됐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몇 년 뒤에 들려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 질문. 네네. 수목이 있잖아요. 네? 수목, 나무. 네네. 우리가 선정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디 심느냐죠. 어디 심느냐에 따라 요청해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야, 내 마당에 심으려 하는데 저기 금강석이 좋다는 좀 하나 갖다 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어느 곳에
곳곳이 나무를 심어야 될 때 내가 원하는 나무 심어 이건 가능하겠죠. 네. 하여간 그 열광을 해주셨습니다. 감동적인 얘기는 내가 좀 양보를 하며 해서 공유를 하면 내가 있는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좀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주활력분과